안녕하세요. 명언으로 보는 인문학 성경섭입니다. 원래는 인문학이지만 오늘은 이제 기초 자연과학에서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엽록소 얘기인데요. 식물의 광합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엽록소가 인간의 몸이나 동물의 몸에 들어가면 철을 함유한 헤모글로빈으로 바뀐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고 또 산소를 신체 여러 기관으로 운반하는 이 생명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엽록소를 주성분으로 한 이 건강식품도 있고 그런데 엽록소가 만든 식물의 자양분이 초식동물의 먹이가 되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풀 안에 있는 엽록소를 초식동물이 뜯어먹고 초식동물은 결국 육식동물의 먹이가 되고 이 먹이 사슬로 볼 때 엽록소는 결국 이 자연 생태계를 지탱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셈입니다. 엽록소는 그 색깔이 문자 그대로 녹색이기 때문에 엽록체가 녹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식물의 잎도 녹색으로 보이고 또 이 녹색은 자연과 생명, 또 꿈의 상징의 어떤 색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햇빛을 못 받으면 콩나물이 되고 햇빛을 받으면 콩나무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얘기 같지만 무슨 뜻이냐? 다 같이 이제 콩나물이나 콩나무나 콩에서 발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받침도 리을 받침 하나 차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늘 땅 차이, 천양지차가 난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검정 보자기를 뒤집어 쓴 콩나물 시루 속 정말 따뜻한 온도 또 습도도 유지가 돼 아주 자라기에 최적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콩나물은 여러분 알다시피 대가리와 줄기만 있는 그런 기형으로 자랍니다. 꽃도 안 피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냥 한 끼 식사 재료로 인간의 식탁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땅에 뿌리를 받고 햇빛을 듬뿍 받은 이 콩나무, 잎과 줄기가 아주 무성하게 자라서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무수한 콩꼬투리가 매달려서 결실을 맺습니다. 햇빛이 바로 이렇게 식물을 꽃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듯이 꿈도 마찬가지로 인간을 성장시키고 결실을 맺게 하는 자양분인 겁니다. 물과 이산화탄소가 빛과 결합해서 탄수화물이 되는 이런 식물의 광합성에 비유하자면 인간은 의지와 노력이 이 빛에 비유되는 꿈과 결합해서 성공을 이루는 빛광자가 아니라 꿈망자, 망합성, 그러니까 기대와 결합을 이룰 수 있다. 희망과 결합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미술가를 꿈꾸던 브라질의 상파울로 빈민가 출신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정말 우연하게 거리에서 싸움을 말리다가 싸움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 쏜 총에 맞게 됩니다. 근데 불행 중 다행으로 총을 쏜 사람이 상당한 재력가였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이 사건을 그 총을 쏜 사람이 자 돈을 줄 테니까 이 사건을 좀 무마해다오. 이 대가로 이제 보상금을 좀 두둑히 챙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했던 소년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평소에 꿈꾸던 미술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술가의 꿈을 이룬 소년은 다시 예술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또 다른 꿈을 안고 고국 브라질로 돌아와서 리우데자네이루 외곽에 아주 그 유명한 영화 소재가 됐던 장소기도 합니다. 세계 최대 쓰레기 매립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난지도 이런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자르딘 그라마초라고 부르는 이 쓰레기 매립지에 뛰어듭니다. 이 소년, 가난했던 소년, 또 우연히 보상금을 받고 미술가의 꿈을 이룬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세계적인 현대 미술가이자 사진작가인 빅 뮤니치란 사람의 얘기입니다. 빅 뮤니치는 쓰레기 더미에서 재활용품을 주어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 그 쓰레기 매립지에 이 브라질 말로 카타도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과 함께 2년간 공동 작업을 합니다. 쓰레기장에 얼마나 많은 미술 소재가 있습니까?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게 착안해가지고 쓰레기로 만든 작품을 시작해서 이 재활용품으로 거대한 작품 채워나가는 그런 작업을 벌이게 됩니다. 이 쓰레기 줍는, 그러니까 우리 치면 넝마주의죠. 이 카타도르들은 미니치하고 공동 작업을 하면서 이 사람들 역시
이 쓰레기 재활용품이 작품이 되듯이 이 비루한 생활이 이제 새로운 생활, 꿈을 얻는 그런 비전을 얻게 됐고, 이 미술가와 쓰레기 넉마주의 협업으로 탄생한 이 작품들은 세계적인 이슈가 됩니다. 이 작품을 만드는 2년 동안의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그대로 담아서 만든 영화가 바로 웨스트랜드, 그러니까 매립지, 쓰레기 매립지란 뜻이죠. 제작되면서 아주 세계적인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Mas olha só, Vic, né, Vic? Isso não é futuro. Então aqui nesse lixo aqui eu invento muita coisa. E eu também me sinto muito bem aqui nessa água, nesse lixo. Eu me sinto muito bem. Sou Vic, prazer. Vou fazer retrato dos catadores e o dinheiro todo da venda das fotografias. Muito bom. Pensando assim, o que você vai fazer na hora que você sair daqui do Jardim Gramado? Caraca, maluco. Eu nunca imaginei uma obra de arte. Lot number 272, the great work by Vic Muniz, Marat Sebastião, Pictures of Garbage, sold. 그러니까 쓰레기가 예술작품으로 변해간다. 또 쓰레기를 뒤지던 이 맨 밑 최빈층의 계층들이, 이 빈민들이 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 굉장히 대비되는 어떤 그런 인상적인 화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 속에 묻혔던 꿈과 행복,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게 해준 이 뮤니치의 꿈, 이 작업이 앞에 얘기한 생명의 엽록소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꿈과 인간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인간이 과연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먹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기네스북에 따르면 물과 음식, 보통 단식을 해도 물은 마시잖아요. 근데 전혀 공급되지 않은 완전 단절된 상황에서 가장 오래 생존한 기록은 1979년 당시에 이제 18살이던 오스트리아의 비아시 엔트레아 마하베치라는 청년입니다. 청소년이죠. 그러니까 18살이니까 아직 왕성한 때인데 이 청년이 세운 18일 기록입니다. 근데 마하베치가 어떻게 그렇게 기록을 세우게 됐냐? 사건에 연루돼서 경찰서 유치장에 홀로 갇혔는데 오스트리아는 아마 범죄자들이 많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18일 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경찰도 마하베치가 수감됐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18일 아무것도 공급받지 않고 생존한 그런 뜻하지 않게 기네스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자, 우리 몸은 이렇게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도 몸 스스로가 판단해서 축적해 놓은 에너지를 이제 써가면서 마하베치 같은 경우는 이제 18일 동안 20일 가까이 상당 기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인데요. 그러면 음식물, 영양분 말고 꿈이나 희망이 없다면 인간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철학적인 명제가 되는 거죠. 실존주의 철학자 케르케고르, 여러분들 많이 아는 얘기입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희망을 잃는 순간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게 있어서 생존 본능을 자극하고 생명의 엔진을 가동시키고 하는 그런 연료 역할을 하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삶은 단 한순간도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도 마하베치도 내가 여기 살아서 걸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없었다면 18일 아니라 단 몇 시간도 버티지 못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현실 세계에서 꿈을 이루고 또 무의식의 세계에서 음악을 즐기면서 정말 진정한 꿈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로운 영혼, 괴짜, 풍류로 대표되는 음악가 임동창 씨입니다. 임동창 음악가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어요. 천재 작곡가,
또 풍류 피아니스트, 괴짜, 또 허튼 가락 창시자, 수도승, 피아노 개발자, 제대로 노는 사람, 정말 뭐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될 수 없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그 많은 수식어로 볼 수 있듯이 이 임동창 작곡가의 인생은 정말 하나하나 남다른 삶의 궤적을 담고 있습니다. 임동창 꿈 얘기를 해볼까요? 중학교 2학년 때 첫 음악 시간에 이 피아노와의 첫 만남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음악 선생님이 이제 예전에 피아노로 보통 이제 풍금을 치는데 여기 이제 피아노를 전공하셨는지 하여튼 피아노를 쳐주는데 고향집이란 노래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고향집에 홀로 계신 어머님 그리워. 이걸 이제 피아노로 반주를 해준 겁니다. 근데 다른 학생들보다도 임동창 소년한테는 갑자기 그냥 온몸에 소름이 확 돋을 정도로 인상이 깊었답니다. 그냥 피아노 음률 하나하나가 마치 신이 내리듯이 이 몸속으로 파고 들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음악에 대한 어떤 끼가 그때 이제 확 접목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저 음악실 가서 피아노 좀 한번 두드려봐도 되겠어요? 선생님, 그래라. 달려가가지고 정말 처음 피아노 건반을 아마 손가락으로 했겠죠.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이리저리 눌러봤는데 신기하게 아까 선생님이 쳐주던 그 비슷한 곡조가 흘러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년 임동창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냥 매일매일 음악실 가가지고 머릿속에는 항상 피아노를 한번 두드려 봤으면 그런 생각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임동창 이 소년 굉장히 옛날에 뭐가 째지 가난하다고 그러죠. 굉장히 가난한 집. 뭐 굶기를 밥 먹듯이 한다고 하는 표현도 있었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정말 피아노와 친해지긴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육순을 넘겼으니까 예전에 어린 시절에 얼마나 어려웠던 시절입니까? 레슨은 생각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방법은 딱 하나. 피아노가 있는 학교 음악실로 본인 표현으로 가출했다 그래요. 아주 거기서 살다시피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혼자 바이엘과 체르니 기본을 뗀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니까 바이엘 체르니 떼고 더 나가야 되는데 이 독학으로는 할 수 없는 단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엉뚱한 부분이 있어요. 이 임동창 작곡가가. 당시 이제 군산 시내에서 가장 부자들이 사는 동네라는 이제 월명동이라는 동네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네에 가면 뭔가 어떤 피아노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동네를 무작정 돌아다니면서 피아노 소리가 나오는 이제 이 집을 이렇게 기웃거린 겁니다. 그러다가 피아노 소리가 막 나니까 그 집을 그냥 빨리듯이 무작정 들어가서 자, 피아노를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때 만난 분이 바로 임동창 작곡가의 은사 이규란 선생입니다. 이규란 선생이 피아노도 가르쳐주고 또 학교도 해주고 여러모로 도움을 주셨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임동창이 이제 17살이 되던 해에 아마 임동창은 무료 레슨을 받고 또 레슨을 비를 내고 받던 아마 부잣집 소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이 레슨 받던 그 소녀와 이제 첫사랑에 빠집니다. 그래갖고 나이 차이가 좀 있었단 말이죠. 이제 집에 데려다 주면서 이 집에 딱 데려다 주고 자, 잘 가. 그러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악상이 떠올랐다. 그러니까 예전에 음악 선생님 중학교 때 하고 이 연계선상인 것 같아요. 마치 가슴에 박힌 은하수 별 같은 이 악상이 주체할 수 없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아마 첫사랑의 그런 감상과 맞물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땐 또 피아노를 치기 위해서인지 아무튼 종교심이 있었는지 교회를 다녔는데 이 피아노가 있던 교회로 달려가고 그냥 무작정 건반을 두드렸답니다. 근데 그 손끝에서 그 머릿속, 가슴 속에서 쏟아졌던 그 별들이 건반 위에 쏟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사랑의 열정이 첫 작곡 작품으로 승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여튼 3년 동안은 맹연습을 했는데 뒷날 이러합니다. 후배들이 얘기했다 그래요. 그 교회 피아노 페달 쇠로 만든 거예요. 구멍이 났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제 작곡 공부에 몰두하던 이제 20대를 훌쩍 넘어서 21살 어느 날 이 오선지를 딱 작곡을 하기 위해서 마주하다가
충격적인 상황에 빠집니다. 이젠 됐다 싶어 작곡을 하려고 하는데 음표 하나를 제대로 못 그리겠는 거예요. 분명 내 안에 또 하나의 내가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털끝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나라는 존재를. 내 안의 음악을 완성하기 전에 내 안에 나를 찾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길로 출가를 감행합니다. 그리고 인천 용화사의 송담 스님 행자성으로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스님한테 우리가 화두를 많이 하죠. 이мот고 이것이 무엇인고 화두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곡가에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순간에 출가를 하고 화두를 받는 거죠. 그리고 끈질기게 이 화두를 붙잡고 뒤에 2000쪽이 넘는 이 방대한 작곡 작품을 탄생시키는 그런 어떤 수련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2010년에 다시 환속했어요. 속세로 돌아와서 내면에 잠들어 있는 나를 꺼낼 수 있게 하는 아주 자유로운 음악. 그래서 이제 임 작가는 허튼가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새로운 음악 장르를 발표하고 풍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풍류. 예전에 놀이죠, 놀이, 풍류. 임동창 작곡가는 자신의 꿈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숙제라고 표현합니다. 숙제다 이거죠. 그래서 15살 중학생 시절에 운명처럼 만났던 그 피아노, 고향집 반주를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었으면 또 아까 얘기한 17살 첫사랑과의 인연으로 첫 작곡에 입문한 뒤에 오롯한 이 내 음악을 찾아오는 길, 그 다음엔 또 21살에 음악 이전에 내 안에 뭐를 찾겠다 해가지고 이멋고라는 화두를 가지고 수련을 하던 그 시절, 이 시절이 다 숙제를 하기 위한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동창은 숙제를 다 하고 나면 더 신명나게 놀 수 있기 때문에 숙제에 더 매달려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앞에 임동창 굉장히 많은 별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노는 사람입니다. 노는 사람. 우리말에 이제 속된 말로 논다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노는 사람이라는 걸 제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시절에 선생님께서 이제 숙제를 딱 참 잘했어요. 숙제 검사 마치면 그냥 교실 밖으로 나가서 신나게 뛰어놀지 않습니까? 그때가 가장 그립다고 합니다. 몰입과 몰아의 과정을 거쳐서 아주 자유로운 영혼의 단계인 풍류의 세계를 연 임동창 작곡가. 어설픈 게 아니라 제대로 놀 수 있게 된 걸 이제 꿈으로 이룬 광합성의 해피엔딩이다. 이렇게 빗대서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인간의 본성에는 하늘의 이치, 자연의 이치, 즉 풍류성이 있다. 그 풍류성을 깨어내어 사느냐, 잠든 상태로 사느냐는 것이 문제다. 풍류성이 깨어나지 않으면 불감증으로 살 수밖에 없다. 심리학에서 이 꿈이란 걸 표현할 때 수면 중에 계속되는 뇌 운동으로 뭔가 보이거나 들리는 것처럼 느끼는 현상이라고 그래요. 비현실적인 거죠. 근데 이제 또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분석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참 재밌는 가설을 얘기합니다. 인간은 수면 중은 물론이고 깨어 있을 때도 꿈을 꾼다고 그럽니다. 깨어 있을 때도. 근데 깨어 있을 때는 이 주의가 굉장히 산만하기 때문에 쉽사리 내가 꿈을 꾸고 있다 이렇게 자각을 하지 못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꿈인 듯 꿈이 아닌 듯 이렇게 이제 현실과의 경계가 모호한 비몽사몽의 상태가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연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꿈 분석학자들, 이 사람들이 어릴 때는 자고 일어나면 이제 밤새 꾼 꿈을 한 반 정도, 50% 정도 기억을 하지만 어른이 되고 나면 이 밤새 꾼 꿈에 기억하는 분량이 반에 반 해서 한 20% 밑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칼 융의 꿈의 이론처럼 인간은 자나깨나 이 현재 진행형의 꿈을 꾸고 있지만 이 어른이 되면 딴 생각이 생각나고 또 욕심이 생기면서 꿈을 무뎌지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